자, 이제 새로운 기하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봤죠? 이렇게 원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원과 이 나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원과 나선의 차이. 자, 원은 평면 위에 있죠. 그죠? 평면 위에 있어요. 평면 위에 있다는 건 잘 보면 어떤 평면 T와 얘를 미분한 T'은 카파의 n이 되죠. 그렇죠? 두 개 다 전부 다 이 평면 위에 있어요. 그렇죠? T와 n이 전부 다 평면 위에 있어요. 그러면 T와 n을 외적한 거를 B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B라는 게 어떤 예를 들면 T와 n이 평면에 있으니까 평면에 있는 벡터 두 개를 외적하면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나오죠.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평면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법선 벡터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얘 B가 움직임이 없어. 즉 말하자면 상수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상수 벡터. 상수 벡터. 상수로. 그 말은 뭐냐면 B를 미분하면 제로 벡터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공률 계산할 때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절대값 취하면 0이 되는 건 뭐였어요? 직선이었죠. 그죠? 그 말은 t의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구부러짐이 없다는 게 그게 측정하는 것처럼 이 종법선 벡터, 얘를 종법선 벡터로 조금 이따 정의할 텐데 얘의 변화량이 뭔가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된다? 베타가 단위, 물론 항상 단위 속력곡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위 속력곡선입니다. 우리는 베타 프라임을 t라고 정의했었죠. 한 번 더 미분해서 t 프라임, 얘는 카파의 n이고, 카파는 t 프라임의 크기의 절대값 이렇게 정의했었고요. n은 카파분의 t 프라임으로 정의했죠. 물론 카파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중요하냐면 중요한 건 종법선 벡터 B는 T와 N의 외적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B와 T의 N의 외적입니다. 그럼 T와 N은 수직인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B는 T하고도 수직이고 N하고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TMB가 서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TMB가 틀이 돼줘요. 이건 좀 이따가 하고 얘를 종법선 벡터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영어로는 바이노멀 벡터라고 해요. 바이노멀. 얘가 단위 크기가 1인 것도 좀 이따 할 건데요. 크기가 1인 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우리가 새로운 기하적인 타우 S라고 할까요? 변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얘를 미분합니다. S 변수에 미분하고 n과 내적한 걸 얘라고 타우라고 해서 얘를 영어로는 좀 비틀림률 혹은 열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열률보다는 비틀림률이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데 좋다고. 혹은 꼬임률, 꼬였다고 꼬임률. 곡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영어로는 토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T, N, D는 틀이다. 서로 수직이고 크기가 1이다. 얘와 얘의 수직은 당연하고요. 얘와 얘의 수직은 외적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세 개가 수직인 건 너무나 당연한데 크기가 문제죠. B의 크기는 T 외적 N의 크기입니다. 요거는 T의 크기
n의 크기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는 뭐죠? 세타는 t와 n 사이의 사이값 이렇게 되죠. 벡터의 외적은 그거의 크기에 그 사이 값의 사인 값을 취한 게 되죠. 요게 사실은 부록에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알 수 있고 활동 문제를 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의 사이값은 90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도니까 얘가 1이 돼서 전체적으로 1이 돼서 틀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는 B'을 하면 B'도 벡터가 되겠죠. B'도 벡터입니다. 벡터가 되고 얘가 TMB가 틀이니까 얘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져요. 1차 결합으로 나타내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B'과 T의 내적의 앞에 개수 B'과 N의 내적의 N B'과 B의 내적의 B의 개수 우리가 틀에 돼 있던 우리 이 활동 문제 기억나죠? E1 더하기 V 내적 E2의 E2 더하기 V 내적 E3의 E3 이렇게 해서 활동 문제 기억나죠? 그죠? 그럼 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0이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B'과 N의 내적은 요 조금 전에 토준을 뭐라고 정했어요? B'과 N의 내적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타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0인 것도 보여요. 이거 0인 거 보이고 이거 0인 거 보이죠. 그러면 이번 시간 할 때 거의 끝나는 거죠. 너무 쉽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B'과 T에 내적한 걸 0인 걸 보일 겁니다. 0인 걸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분기하니까 여기 미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미분이 붙어 있으니까 미분이 없는 걸 고려해 봅시다. B와 T를 내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수직이었죠.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B'의 T 내적 더하기 B의 T 프라임. 오른쪽은 0을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잘 따라왔죠? 그러면 B 프라임 T 내적 더하기 T 프라임은 뭐가 됐어요? T 프라임은 카파의 n이 되는 걸 우리가 활동 문제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B 내적 카파의 n이 되죠. 그럼 B와 n이 수직이니까 얘가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B 프라임 T는 0인 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 프라임하고 B를 내적해서 0인 걸 보여야 돼요. 이거 똑같습니다. 미분이 붙어 있으면 미분이 없는 걸 고려해 보죠. 그러면 B와 B의 내적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B의 크기가 되고 크기의 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또 미분해야 되겠죠. 테크닉이 미분 떼고 미분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미분기하는.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2배의 B'의 내적의 B가 되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제로. 자주 보던 거죠. 여기. 이런 걸 BB, B'B는 제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식을 얻었습니다. B'은 마이너스 타우의 N. 이렇게. 자, 이걸 알면 이제 B'의 의미와 토전의 의미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